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대학원 수학과 부원장 유채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재원생 어머니도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 처음 오셨어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오늘은 예비 초 6부터, 그러니까 5학년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번 주에는 예비 중위를 했었는데 혹시 다른 중학생이나 아니면 다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좀 이따가 나중에 저한테 따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세 파트예요. 처음에는 이제 자사고 폐지가 된다라는 발표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정부가 교육 방침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상입니다. 예상했을 때 수학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이의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머니들이랑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과학이에요. 과학 선생님이 또 따로 계셔가지고요. 박하연 선생님께서 과학은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타이틀이에요.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고교 입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 방침을 다 보셨겠지만 6학년, 5학년 아이들까지는 자사고 입학이 되고 4학년 이하부터는 자사고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다른 방침이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 정부가 바뀐다 해도 당장 자사고가 다시 부활하거나 이런 방침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전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6학년, 5학년 아이들까지 그러면 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되게 갈팡질팡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예비 중일 6학년 친구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5학년이 있는 어머니들께서는 또 되게 많이 갈등하실 것 같아요. 5학년이 마지막 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내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지 하나씩 조금 볼 거고요. 그래서 고교 선택하면 그럼 일반고를 갈 것인가 특목고를 갈 것인가. 남아있는 특목고는 사실 영재고 과학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리하고 불리한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 조금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정책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2025년부터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외고 국제고는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는 크게 이게 다르진 않고 있어요. 저희가 과학이랑 수학이 좀 메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사고를 주로 얘기를 하고요. 상상고나 아니면 하나고, 외대부고 쪽 친구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공부 하다가 제가 자사고 준비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자사고를 생각하는 거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니? 유치원 때부터 아이가 나중에 커갖고 뭐가 될지 막 꿈을 얘기하고 사실은 나중에 가서 자사고를 가고 싶다 다 엄마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 머릿속에는 뭐가 없을 수 있어도. 자, 그랬는데 일단은 자사고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 영재고는 또 아닌 것 같고 과학고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4학년, 5학년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 갈등이에요. 제 꿈이 원래 같은 아시죠, 어머니? 같은 기숙사 학교를 보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자사고를 보내가지고 얘네 둘 같은 기숙사를 묶어놔야겠다. 왜냐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도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있는 게 사실은 되게 장점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기존의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남자애들은 일단 조금 묶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하면 같은 학교를 갈지언정 자사고 시스템이 아니면 기숙사가 아니는 거잖아요. 일반고라도. 뭐 지방 비평준화 지역처럼 기숙사 이렇게 묶어놓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갈등이 많은 부분이고 제가 엄청 관심을 많이 쏟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일반고 전환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다 쳐. 그러면 전환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들어갔던 지금 6학년, 5학년 친구들까지는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뭐 없어지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4학년 이하 친구들부터는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명목상의 어느 정도의 자사고의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은 아마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일반고처럼 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평준화 지역이 되는 외대부고 아시죠, 어머니? 저는 외대부고가 사실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수시 비율이랑 정시 비율이 반반이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에. 근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반경 5에서 7km 사이에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가야죠, 그럼 이사를. 왜냐하면 어차피 일반고가 되더라도 기존의 선생님들과 프로그램들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일반고가 그냥 일반고가 아닐 것이다.
나중에는 뭐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일반고도 서열화 될 것이고 그러면 얘네는 지역 명문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결론부터 하나 딱 말씀드리면 5학년 친구들이 자사고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보낼 거예요. 무조건 보냅니다. 저희 아들은 그럼 자사고를 무조건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예정된 재지정 운영 성과 평가는 취소. 그러니까 재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건 없다라는 게 지금 정부 발표예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뭐 정부가 바뀌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평가가 올라오고 향후 한 3년간은 절대 뭐가 바뀔 건덕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확정이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4학년, 3학년 아이들까지도 들어가는 건 일반고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과학고 영재학교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사고 가려고 일주일에 4일씩 5시간 막 6시간 공부하는 친구들 없어요. 어디 가려고 그렇게 공부해요? 영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 때는 사교육, 과다한 선행 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어쨌든 영재학교의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의 영재들을 선발해가지고 나라에서 키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영재학교랑 과학고는 유지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필평가가 폐지될 수도 있다. 검토 폐지될 수도 있다. KMO를 우리가 공부해서 지필평가를 사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필평가가 폐지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 영재학교를 동시 선발할 것이다. 현재는 영재학교 떨어지면 과학고, 과학고 떨어지면 자사고, 자사고 떨어지면 일반 후기, 여기 대진고, 서라벌고 뭐 이렇게 후기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동시 선발한다고 하면 얘네 선발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자, 2020년 상반기에 이제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6학년 친구들, 중1 되는 친구들부터 적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알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학교 1학년 될 때까지는 지필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KMO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초등학교 때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6학년 친구들은 지금쯤이면 뭘 이렇게 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5학년 혹은 4학년 이하 친구들부터는 조금 안정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자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들의 광역 단위 모집. 이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일반고인데요. 전국 단위 모집하는 일반고들이 있었어요. 한일고, 공주사대보고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한일고 입학처장님이랑 조금 안면이 있고 알아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 보면 한일고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남자 학교거든요. 의대를 좀 많이 보내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학교들도 전국 단위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만 모을 수밖에 없다. 근데 어쨌든 뭐 여기도 비평준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잘하는 친구들 모여서 어쨌든 기숙사 학교를 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건 괜찮은데 제일 이제 걱정되는 건 외대부고나 아니면 하나고 같은 그런 서울 지역이나 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조금 이제 학교 내부에서 걱정이 좀 되겠죠. 아이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질까봐 라는 말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선발했던 그거는 어떤 좀 특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선독고가 있는데 요 자사고 자체는 어쨌든 지역 자사고지만 선발을 하는 방식은 학교 재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수한 애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자사고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자사고 프로그램을 봤을 때 하나고나 외대부고처럼 전국 단위로 애들을 이제 모집하는 그런 곳들은 대부분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독고는 그냥 잘하는 애들 모아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발산하는 시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사고의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메리트를 생각했을 때 사실 선독고는 아니고 애들을 좀 묶어놓고 공부를 시키고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지역 명문고 정도의 제 생각에는 그런 시너지밖에 발산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들이 일반고가 되면 어쨌든 일반고들은 명문고가 그 지역 명문고가 될 것이고 안 가리고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4학년 이하도 요 동네는 없지만 우리 동네는 없지만 어쨌든 뭐 강남 8학군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그런 지역 명문고가 있는 곳들로 엄마들이 이전할 어쨌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고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 정리를 했어요. 저희가 일반고를 이제 염두를 그쵸 해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일단 일반고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안을 마련했고요. 이거보다 한 2개 정도 더 있는데 뭐 학부모들을 교육을 더 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보시면 어쨌든 저번에 예비 중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유학년제가 이제 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되면 1년 동안 시험이 없고 아이들 직업이나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대부분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방과후랑 아니 옛날 뭐 HR이죠. 그런 활동을 연계해 갖고 뭐 꿈을 찾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제 수업 방안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벤치마킹한 게 덴마크래요.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이라는 어떤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럽처럼 아이들의 그쵸 마구잡이식의 공부를 해갖고 대학을 막 밀어놓고 이런 거 말고 자기 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자 학교에서. 그건 이제 고등학교 그 나라는 1학년 때 1년 동안 기숙사를 들어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중학교 1학년이면 사실 꿈과 키를 찾기에는 미리 뭐 예체능을 준비해 놓은 친구들 아니면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시간이 노는 시간이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지금 고1 친구들이 1기거든요. 자유학기제.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뭐 준비된 것도 없고, 나라에선 발표를 했지만 선생님들이 또 그만큼 받쳐주지 않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바뀌면서 조금 좋아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적당하지 않은 어떤 프로그램을 일단 나라에서 마련했는데, 여기 보시면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 집중 학기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올바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시기에 그거 하는 것이 적당한가, 우리나라와 맞는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유럽이랑 같아질 수 있는가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단은 전체적인 틀은 되게 골자는 좋아요. 학생 한 명 한 명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원의 뭐 전문성 높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찾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건 중요한데, 사실 그거를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 역량이 되고 뭘 알고 계셔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성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일반고를 전환하는 모든 요인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봐요. 고교 학점제를 위한 초석이 아닌가. 왜냐면 어쨌든 일반고랑 자사고랑 아이들의 수준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편중돼 있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이 자사고에 몰려있기 때문에 학점제가 그땐 타당하지 않다. 나라에서는 이걸 밀고 나가야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일반고로 풀어버려. 그럼 어차피 잘하는 애들이 일반고로 가거든요. 갔을 때 불만이 많은 상황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일반고로 갔을 때 잘하는 친구들은 다시 그럼 상위권을 쫙 차지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면 기존의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어차피 학종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역량을 보고 대학에서 뽑는 건데, 학종으로 대학을 서울대를 들어가던 친구들은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 뭐 어차피 또 똑같이 악순환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일반고 전환이 답은 아닐 텐데 왜 나라에서는 일반고를 다 전환을 했을까? 본인들의 자녀들이 이미 대학을 가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뭐 골자는 이러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러면 5학년 친구들은 자사고까지 가능하다고 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여기서는 특목고는 과학고, 영재고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갈 것인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저는 그냥 갈 수 있으면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굳이 고려 사항을 보자면 수학, 과학에 집중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영재과학고를 좀 많이 가는 건 사실이고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어딜 가도 잘합니다. 수학 선생님이라 그런 건데 사실은 수학이 지금 좀 관건이었어요. 이번 수능도 보시면 이제 작년에 불수능이어서 이제 국어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국어는 조금 다운됐는데 수학이 상위권 애들만 딱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살짝 떨어지는 친구들, 난 좀 잘해. 좀 잘한 친구들이 되게 어설프게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수학이 또 관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 과학에 좀 집중해서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자사고도 괜찮고 영재고, 과학고 다 준비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참여형 요거는 뭐냐면 어쨌든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도 가능해야 되고요. 거기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예,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내신 성적 관리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랑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일반고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의 공부 스타일이 달라요. 학원에서 짜주는 대로 아니면 스카이캐슬처럼 강남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있어요. 이 학습 플래너 선생님이 있어갖고 그거 다 짜주는 대로 왔다 갔다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영재고를 붙는다고 해도 아이들이 갔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언니. 영재고를 KMO랑 뭐 이런 공부를 되게 답습을 해서 이번에 영재고 서울 영재고 붙은 애들 중에 40몇 %가 특정 학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특정 학원들은 아실 거예요. 대치도 있고 중계도 있고 이게 있는 학원인데 대치 쪽에서 애들이 많이 갔긴 했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서 이제 쓰는 문제집들은 어쨌든 여태까지 과학고, 영재고에서 이렇게 계속 기출문제가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스타일이 바뀐다면 꼭 그런 공부만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루에 5시간씩 주 3, 4회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이 만약에 3반이 구성돼도 그 앞반 제일 잘하는 그룹 아이들만 거의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룹들은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떨어졌을 때 일반고를 만약에 가는 친구들을 저희가 많이를 해봤잖아요. 해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것만 특화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거치면서 이게 점점점 두꺼워지고 깊어지는 건데 아이들이 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붙은 아이들은 운이 좋아서 붙을 수도 있고 잘해서 붙는 아이들은 당연히 뭐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것만 하다가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 2학년 과정이 구멍이 퉁퉁퉁퉁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뒤에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마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아이한테 맞는. 제가 여기서 아라고 해도 다 이제 해석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라에서는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동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 아이한테 맞는 건 좀 어떤 것인가를 어머니들께 좀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특목고는 대부분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자기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실 특목고를 선택할 때는 영재고, 과학고, 이제 5학년들이 있는 자사고까지 있지만 대학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전공이 좀 정해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 과학고에서는 아예 입학 그 할 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의대, 치대, 한의대는 안 써준다. 니네 거기 가려면 과학고 오지 마라. 뭐 당연한 거잖아요. 과학고 취지에 맞아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영재고 애들이 의대를 많이 가죠. 근데 대학에 대한 목표가 이제 정확하면 일단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딱 엄마들이 생각했을 때 내 아이의 성향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사실 크리에이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나요? 요즘에 애들이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쵸? 그냥 그거 말고 엄마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성향을 고려해서 어떤 전공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목고는 일단은 영재고 과학고는 계속 살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시 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잘 따져보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5학년까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도 저는 보낼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여긴 지역이 노원이지만 일단은 인근에 일반고로 되는 자사고가 있다면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는 그럼 일반고를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고가 될 거기 때문에 자사고들이 다 일반고가 될 거기 때문에 일반고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다 다르잖아요. 입시, 실적이 다르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거는 그 고등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서 애들을 대학을 잘 보낼 것인가를 따져보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입시 실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역을 넓혀가지고 봤을 때 일단은 이걸 먼저 보시면 서울대를 입학한 고교별 순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자사고가 일반고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대부분 서울 예고 뭐 이런 거는 어쨌든 다 애들이 예체능 전공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빼놓고요. 보면 서울 과고, 하나고, 용인, 외대부고, 대원외고 순으로 쭉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일반고가 나오는 게 단대부고가 아니라 강서고, 단대부고, 숙명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들어봤던 학교들이에요. 언니 굵직굵직하게 좀 대치동에 소재하거나 들어봤던 학교고요. 이 동네에서는 대진고가 그래도 제일 높은데 일반고 순위로 한 9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고 제가 표현을 따로 안 만들었는데 일반고 순위로 한 9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보면 재수생이 많아요. 재수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재수를 한번 하고 이렇게 기숙사학교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아직 제가 뭐 정시 입학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정시 늘어나면 이제 현역 애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재수하는 애들이 더 많아질수록 정시 비율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걔네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학종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고 사실 학종이라는 게 많잖아요. 비리가 많지만 이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까로 가면 일반고 선택 시트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자,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가서 우리 애가 그러면 1등을 해야 되겠다.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전형들 보면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대부분 자사고 비율이 높거든요. 서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교과 전형으로 가는 건 일반고가 최고예요. 교과 전형이라는 건 전교 1등 계속 찍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교 1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뛰어나지만 거기 갔을 때 그런 또 전략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역에. 여기서 대진여고가 조금 여자애들 치고 어려우니까 살짝 빠져야 되겠다. 청원으로 빠져야겠다. 그래서 청원 가는데 결국은 우리 이제 졸업생 중에서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수하고 이번에 수능 다시 본 친구가 있거든요.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 갔을 때 아이들 뭐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전략을 가진 친구 때문에 내가 뭐 암기 과목 뭐 하나 잘못해갖고 등급이 1점 뭐 밀려버리면 1등급 밖으로 밀려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신 따기 좋은 학교라는 건 결국은 문제가 쉽고 분위기가 그만큼 매학 분위기는 조금 덜할 거예요. 메인 학교들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따져보고 가야 됩니다. 당연히 입시 실적 좋은 학교가 어머니들의 선호 대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 알림이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학교 이름 치면 다 나오거든요. 이번 졸업생들이 몇 %가 대학을 진학했고 뭐 재수라고는 나오진 않아요. 기타 비율. 기타는 대부분 재수예요. 잘해서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못해서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타 비율이 있고 뭐 학폭이 몇 건 일어났고 이런 것 다 나오는 학교 알림이를 조금 잘 들어가셔가지고 인근 지금부터는 중학교잖아요. 중학교 애들이 제가 저번 자료에 넣었는데 이번엔 뺐어요. 인근 중학교에서 이 동네 학교는 과학고가 몇 명이 가고 이런 것들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학교 레벨과 수능 레벨이 조금 요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학교 레벨이라는 건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내신을 아주 잘 딸 수 있어요. 잘 딸 수 있는데 이게 수능 레벨을 못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를 너무 잘하는 학교예요. 이번에 대진고등학교 이번 1년 내내 너무 힘들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수학 평균이 계속 30점대를 웃돌아갔고 이게 3등급, 2등급도 절반 정도 밑에 애들은 거의 섞여가지고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그 앞에 있는 애들만을 위한 어떤 시험지가 나와서 수학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애들이 수학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아니 모의고사 성적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며칠 전에 모의고사 있었어요. 11월. 모의고사 성적은 쫙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변별력 있게 내니까. 근데 이게 학교 시험은 다 뭉탱이가 40점에서 뭉탱이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하나 마나 우리 학교 수학은 그렇다. 그러니까 애들이 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게 포용할 수 있는데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신 등급을 내야 되니까 쪼개서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그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자사고가 아니잖아요. 일반고에서 좀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레벨과 수능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머니들이 지금 초등학교 자녀만 있다고 하면 아직 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가면 애들 요 동네에 있는 학교들 일반고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설명회 다니면서 들으실 거예요. 어떤 학교는 어떻고 남자 학교는 이렇고 저 여자 학교는 이렇고 남녀공학이 장단점이 있고 얘네 학교에서 이번에 서울대 몇 명 보냈대. 교장이 바뀌었대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당장은 이제 피부로 닿지 않지만 이제 계속 다니시다 보면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과 활발한 학교 당연히 좋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은 학교가 대부분 이제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대 물리천문을 가고 싶은데 물리투 과목이 개설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요 근방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개설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수업을 못 듣고 다른 학교랑 연합 수업을 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죠. 자기 학교에서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수 있는 학교를 보내야지 저는 아이들한테 유리하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거는 이제 서울대 신입생 고교별 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사고 다 특목고예요. 안 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 아이가 멘탈이 좀 약해서 일반고 가가지고 내신 잘 따서 학종으로 가야 돼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은 가서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멘탈 되게 중요해요. 거기 가면 잘하는 애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계속 중학교 때 나 맨날 1등, 2등, 3등 하다가 가면 뭐 이제 200명 중에 100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교 등수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멘탈. 근데 요즘 애들이 멘탈 되게 강한 거 아시죠? 여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애긴데도 제가 보기엔 한 5년 전 애들보다 멘탈이 너무 강해요. 멘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만 되면 저는 자사고 5학년 친구들은 무조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대 입학생 출신의 고교 유형인데 그냥 한번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은 거고, 아까 제가 자료가 2018년 자료라서 19년도 자료 한번 그냥 보강해서 올렸는데, 뭐 일반 고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입학생 수가 많지만 사실 일반고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0.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국공립 0.7%. 대부분은 이제 과학고, 자사고 친구들이 영재고 친구들이 대부분 서울 많이 가고요. 과학고 친구들은 이제 카이스트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학교들은 어쨌든 정시 비율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정시 비율을 지금 서울대도 한 30%까지는 맞춰 놓는다 했지만 걔네들은 정시 비율을 거의 이제 많이 늘리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이제 학종으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국 단위 자유형 살고 일반적인 1단계 선발 인원인데, 선발 인원 자체가 조금 뭐 줄고 늘고 이런 건데요. 2020학년도에 대충 보시면 애들 한 200명 정도 뽑아요. 비슷하게 한 200명 정도 뽑는데 160 이렇게 나온 게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특별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하나고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들 지원자 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 절벽이에요, 언니. 학원에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뭐 25살 때 학원 가서 처음 시작할 때 한 반에 중학생들도 10몇 명씩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어쨌든 학원들이, 큰 학원들은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보내기 싫죠. 요즘 누가 그렇게 공부를 시켜 애들을 무식하게 때려놓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또 받을 수 있는 5명 이하의 학원들을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언니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트렌드가 아니라 학원이 많이 생겨서가 아니라 인구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초등학교 인원들도 뭐 저희 때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점점 줄고 있고, 요 동네는 조금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30명 되지만 살짝만 벗어나면 다 20명, 뭐 22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이들이 한 반에. 그래서 인구 절벽이 있기 때문에 작년이랑 올해랑 또 중3 인구가 한 19,0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발 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요거는 어쨌든 자사고니까 이제 곧 없어질 거지만 영재고 과학고도 선발 인원은 유지가 될 거고요. 아이들이 점점 줄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어떤 기대치, 갈 수 있는 희망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건 어머니들께서 조금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학년까지는 그래도 자사고 준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비가 비싸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학원비가 더 비싸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들어가는 학원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애들이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이들이 학종이라는 것 자체를 나라에서 만들었을 때 그럼 일반고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불만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자사고를 없애지 말고 그러면 자사고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일반고에 갖다가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뭐 폐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편하려고 아니라 사실 있어요. 저도 일단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보면 편할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보면 고등학교 되면 이제 편할 것 같아서 남자애들을 기숙사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의 역량을 정말 키워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영재고 중에 예술 영재고 많이 보내잖아요. 두 가지 엄청 뜨고 있어요. 어머니도 많이 보내시려고 하고 있고 인천이랑 세종 많이 보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초 나온 친구들이 이제 악기도 많이 다루고 하기 때문에 생각 많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를 한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라에서 발표한 거에 대한 제 생각과 저희 학원의 생각이랑 그다음에 어떤 뭐 저도 사실 기사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논평도 좀 듣고 다른 데 설명이 큰 대형 설명회도 저도 가거든요. 설명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5학년까지 무조건 보내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현재 상태를 점검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쁜 습관은 초등학교 때 버려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버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는 다른 어떤 연구소에서 아이스크림 홈런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한테 꼭 잡아주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엄마들에게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맥락이 두 개예요. 자,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집중력 좋은 친구들은 나중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거나 그러니까 그게 꼭 수학은 아니고 무슨 과목이 됐든 집중력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학습 시간에는 학습에만 집중하는 습관. 사실은 이거 보면 계획한 학습 뭐 이게 다 꽂는 습관 이것도 집중력이거든요. 하다가 흐려지니까 집중력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핸드폰도 봐야 되고 친구한테 전화 오면 또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집중력에 관한 얘기고 밑에 얘기는 사실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능력인 것 같아요. 자기 주도 학습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계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 훌륭합니다. 드물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줄까? 그래서 계획하는 습관 이거를 차근차근 어머니들이랑 같이 학원에서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것만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공부에 이제 학원만 보내놓고 이게 납두시면 안 되고 개입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이게 잘하고 있는지 이 습관.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습관을 자극이에요. 아이들도 이렇게 습관을 엄마들이 이렇게 길러주고 계속 자극을 주면 당연히 이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단단해지고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좀 잡아야 되고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고 대충 푸는 습관. 그렇죠. 수학 문제 풀 때는 정말 최악이에요. 왜냐면 조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요걸 하나라도 빼먹으면 오답이거든요. 필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버려야 되는 습관들을 한번 쭉 봐주시면 이것도 또 맥락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집중력과 자기주도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그러면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아기 낳기 전에 젊었을 때 뭐 설명회를 제가 하진 않았지만 보면 애들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쟤는 왜 저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애를 낳다 보니까 남자애 둘인데 연년생이 너무 다른 거예요. 타고나는구나. 제 탓을 하고 싶진 않은 것도 있지만 어차피 같이 똑같이 키웠는데 한 집에서 둘이 연년생인데 너무 다르니까 기질이 있더라고요. 타고난 기질. 집중력에 대한 것도 사실 타고나는 거고 자기 주도도 자기가 그 욕심 있는 놈들은 또 타고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중력을 길러준다라고 했을 때는 앉아서 너 몇 시간 동안 책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일단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뭐 게임만 한다면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저학년 때는 그냥 바둑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바둑은 고학년 되면 이제 싫어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바둑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한번 들어갔을 때 시간을 좀 길게 갖고 앉아 있을 수 있는 뭔가를 어머니들께서 조금 아이 성향에 맞게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공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애들 뭐 줄넘기 하나 성공했을 때 그 성취감, 꼭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성공하는 것도 습관이지만 저는 집중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집중력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서 너 혼자 책 봐 이거 아니라 책을 보더라도 얘가 이게 흥미가 없으면 이 흥미를 좀 끌어주실 수 있게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사실은 책은 그쵸 좋아하는 친구들은 막 무지하게 보는데 안 보는 친구들은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독서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머니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쨌든 목표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시행착오도 사실은 성공하는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시행착오를 줄이고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조금 어머니들 나름대로라도 나의 성향에 맞게 목표를 좀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보여주기식이 아닌 내실 있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목표가 정해지면 사실 방향들이 몇 개 보일 거예요. 그 방향에 맞게 아이들 로드맵을 좀 짜갖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과학, 국어의 다방면, 융합적인 공부 이거는 꼭 필요한데 저희가 학원에 전체적으로 이 세 과목이 있다고 국어까지 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수학 문제, 문장제 문제를 풀려면 애들이 계산을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거든요. 식을 못 세우는 이유는 국어적인 능력이 딸려요. 딸린다는 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랑 같이 6학년 친구들이 중3, 고1 걸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머리가 엄청 좋고 저도 보면 잘해요. 근데 아직 연결지가 않은 거예요. 그 국어적인 능력이.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문맥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식을 못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뭐 계산 과정이나 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어쨌든 국어라는 이 과목은 우리가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수학을 배우던 과학을 배우던 이 국어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더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큰 목표라는 건 사실 이제 영재과학고이기 때문에 영재과학고에 좀 타이틀을 맞춰서 봤어요. 영재과학고가 이제 동시 선발을 하게 되면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입시는 어떤가, 현재는 애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는가를 좀 알고 계시면 변화하더라도 큰 틀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하지만 전과목을 같이 봅니다, 아이들을. 근데 과학고는 이제 수학, 과학 내신만 반영하고요. 학기별로 비율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자 영재학교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부 제외사항이 없고 영재성 평가라는 걸 하는데 첫 번째는 서류 면접은 다 똑같아요. 두 학교가 서류를 봐서 아이들을 보는데 서류에는 자소서도 있고 선생님이 써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이 있죠. 근데 영재성 평가 2단계에서는 영재학교에서 보는 게 대부분 이제 그것 때문에 K임을 애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K임을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2단계 지필평가를 한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캠프형 합숙형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캠프를 치르면서 거기서 실험하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자기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되게 근데 이거 보면 되게 뭐란 것 같아요. 간사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어쨌든 훌륭한 아이들을 뽑는다고 하지만 영재학교라는 단체는 사실 이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똑똑한 애들만 간다고 하잖아요. 가는데 자기네들의 기준을 계속 높여가지고 사실은 저도 사교육이 있지만 사교육을 더 조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애들이 거기서 이제 하려면 KMO도 죽도록 해야 되고 이것도 죽도록 해야 되고 죽도록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3단계로 이렇게 뽑고 있었고 요즘에 사실 뜨고 있는 인천이나 아니면 세종 예술영재고 같은 경우는 이런 소양을 보기 때문에 에세이 평가도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고 있고요. 요 학교들이 이제 좋은 거는 어쨌든 영재고에서 지금까지 지향했던 어떤 그 극심한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약간의 어떤 좀 이따 제가 문제 뭐 이렇게 아이들 지필평가 본 거 이제 분석한 게 나오는데 이제 예술 영재고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빡시지 않다 덜. 어차피 공부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 지필평가 내용 문제 자체 난이도가 엄청 심하나 KMO의 어떤 걸 요구하는 것보다는 융합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호라고 보고 있고 이런 학교들이 좀 더 영재학교에 맞지 않나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주 지역만 가기 때문에 서울 지역엔 2개, 한성이랑 세종과학고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만 지원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뭐 충청도에 뭐 과고 없다. 그러면 얘네를 받아주는 학교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린 서울이니까 서울 지역 2개 학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수학, 과학 내신만 반영하고 학기별 반영 비율은 다릅니다. 그리고 방문, 소집, 면담 형태인데, 자소서를 내면 어쨌든 그 자소서가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쓴 것인지에 대한 그 면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들을 하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사실은 면담을 준비를 애들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면접 시 문제 해결, 인성평가를 하고요. 어쨌든 요렇게 밑에는 뭐 동점자 처리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어쨌든 뭐 중학교 올라가고 방향이 정해지면 더 보면 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내신 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필평가가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게 검토된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지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게 내신 쪽이랑 학생부를 많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캠프를 보겠죠. 캠프. 근데 과학고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아직 저는 잘 모르겠고, 자소서에 대한 어떤 그쵸 압박 면접이 있겠죠, 아이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수학, 과학, 독서예요. 독서. 수학, 과학,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재밌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독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인문학적 소양도 길러주셔야 되고요. 그런 독서도 해야 되지만 전공 도서, 내가 수학 관심 있으면 수학 관련된 도서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계속 이거를 습관화들이지 않으면 중3 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는 과학고, 이제 영재학고 같은 경우는 전기 입학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3학년 2학기 걸 안 봤지만 지금은 3학년 2학기 성적이 나오면 제출해야 돼요. 그럼 그게 많이 떨어지면 그게 탈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내신까지는 다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인데, 어쨌든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한 마당에, 하지만 5학년 제가 이제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학기별 어느 정도 몇 % 반영되는지 이렇게 나온 거고, 어떤 학교는 국영수사가 다 하고 어떤 학교는 선택 과목만 있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학고, 영재고랑은 선별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영재과학고가 수학과학에 특화가 되어 있다면 얘는 다른 과목들도 다 챙기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자사고를 간다고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3-4번을 학원에서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또 여러 방면의 것들을 요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신 관리는 좀 그래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음 거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지필평가 같이 공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항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KMO를 제가 굳이 공부를 미친 듯이 안 해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필평가가 어떻게 폐지될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필평가의 양성, 형태를 보면 어쨌든 요런, 예, 저희 과학 선생님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과학도 올려놨어요. 보면 수준 보시면 교과 심화 수준에서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3 교과가 고1과 연결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중등 심화는 고1까지는 무조건 심화 과정을 봐줘야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하지만 고등학교 이상의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면 훨씬 문제 풀기가 편한 건 사실이겠죠. 그렇다고 사실 선생님 영재학교 문제가요, 고1 대수 정수까지만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저희는 KMO 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예요. 어떻게 해? 고등학교 그 내신은 수학 과정대로 나가고 사실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양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전 고1까지만 열심히 했어요. 심화가 완벽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왜냐면 어쨌든 수학도 과학도 이렇게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더 많다. 근데 막 갑자기 미적분이 나오진 않죠, 수학에서. 제가 수학 강사니까. 근데 중학교에 연결된 고등 과정은 무조건 숙지를 하고 애들 시험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다음 것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런 주제들이 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거고요. 중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내용이 연계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
1학년 수학,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이 부분까지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KMO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대수, 정수, 조합 과정들은 이제 다 섞여서 나와요. 좀 섞여서 나오는데 뭐 2차 함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경우의 수, 그냥 단순한 경우의 수로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르게 빠지는 것이 기하 파트거든요. 기하, 도형 파트. 도형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시중 문제집을 언급하긴 모르겠지만 중학교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문제들이 몇 개 있잖아요. 문제집들이 B 문제도 있고 A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문제집에서 기하의 수준을 자기가 증명해서 도형을 도식해서 풀 수 있으면 아이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이 세종, 인천, 영재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러면 당연히 진도는 나가니까 중학교 거 심화도 하고 선행도 하고 고등학교 것도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때 더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언니? 계산력. 제가 이제 어머니들이랑 상담하면 초등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연산 실수가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왜냐면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연산 자체가 더하기 빼기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단위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잘한 실수라고 하지만 연산도 실력이잖아요. 아, 계산 실수했어요. 계산 실력이야.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그 연산이 초등학교 때 바로 잡히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쭉쭉쭉쭉 나갈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일단 연산, 풀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쓰는 습관을 무조건 잡고 중학교 과정을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대놓고 올림피아드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신 심화로 갈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쭉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는 없는데 저희 이제 통상적으로 학원 쪽에서 보는 생각입니다. 올림피아드를 공부하려면 이 정도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추천, 선행은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얘네들이 가도 무난하게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이라서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어머니들이 좀 나중에 참고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는 KMO 1차 수준 정도의 문제도 사실 교과랑은 되게 많이 벗어나요. 그런데 요즘에 양상을 보면 그런 KMO 수준의 문제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학과 과학이 음악이랑 연결돼 있고 국어랑 연결돼 있고 국어는 당연히 뭐 기본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K만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아이한테 맞는 공부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진짜 엉덩이 잘 붙이고 공부해 시켜도 돼요. 어쨌든 그걸 공부한다고 손해볼 건 전혀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리해갖고 중학교 1학년까지 잘 시키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를 PC방으로 잡으러 다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 난 진짜 이게 아닌데 미치겠는데 엄마가 억지로 시켜놔갖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인생을 길게 보면 나중에 견디면 되겠지 싶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이한테 상처거든요. 상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외우듯이 공부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 KMO가 능사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수학과학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이 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독서 좀 많이 할 수 있게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독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독서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독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한번 나누고 사실 엄마랑 나누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그걸 다시 나누고 쏟아낼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어쨌든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커리큘럼은 요거 말고 이제 강좌 안내문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랑 저도 강좌에 대한 거는 따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0분이면 끝나겠다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요. 저희 이제 박하연 선생님이 뒤에 이제 과학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듣고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건 7층으로 좀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해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여기 이튼학원에서 과학 가르치고 있는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제 입시 변화된 경향에 대해서는 다 유치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 전반적인 입시 경향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과학만 집중해서 과학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만 좀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과학 어떻게 프로그램 진행될지,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실험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제 고민스러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험에 대한 얘기, 이제 사고력 같이 묶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기본 개념 공부를 그냥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 해보고요. 그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잠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바쁜데 수학할 시간도 없는데 과학 해야 되냐, 이제는 과학을 해야 되냐, 그리고 한다면 지금 초등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주변 내 친구 친구들 보니까 물원 화원부터 한다던데 그냥 바로 물원 화원부터 가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위주의 수업, 사고력, 기본 개념 수업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실험 수업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의 과학 지식 습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써놨죠. 뭔가 좀 이렇게 디스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 실험을 해본다는 건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이제 누르면 색깔 바뀌고 뭐 돌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이제는 제가 현재 이렇게 초등생 대상으로 중등과학 수업을 해서 이제 3학년 과정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실험을 막 얘기를 하고 여러 상황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그래요. 저 그거 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데? 막 해봤어요. 해보긴 했는데 뭔진 잘 몰라. 근데 아무튼 해봤던 거예요. 그럼 그때 일단 그거에 대한 친근함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거 뭐야? 그럼 그런 거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시간이 부족하죠. 해봤어요. 그 경험만 얻기에는 시간적인 압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학년이 올라가서 효율적인 시간 운영이 필요한 고학년의 경우는 과학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접근하면서 관련된 탐구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런 탐구가 있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실험을 우리가 하면서 그걸 개념을 얻어내기보다 개념을 통해서 실험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학년에서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과학 탐구 보고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탐구 보고서 써야 된다고 하던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4월 달 과학의 달 되면요, 이렇게 팀 짜서 막 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아이는 실험학원 다닌 적 없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실험이라는 것은 얘들아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꼭 해보지 않더라도 그 의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인지하고 있고,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만 확인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계획 세우고 실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험학원을 다녀야만 과학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어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서 시간적인 좀 부담이 클 때는 굳이 실험학원에 대한 부담을 갖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과학을 빨리 공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 설명회 때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전 정말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들은 아무래도 일단 가장 큰 건 입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과학 설명회를 다니시는 건 영재고 과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갖고 갈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서 독서. 중요하다는 얘기 아까 유치원 선생님 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체험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때 이것들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똑같은 시간을 대비했을 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에 관련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것 또한 진리예요. 지금 이 책을 읽을 가장 시간이 많은 시점인 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엔 더 없습니다. 정말로 초등학생이 지금 요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책을 좀 읽으셔야 될 거예요. 그때 그걸 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읽냐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아이가 5학년이에요. 5학년인데 이제 이틀 전인가 봐요. 이제 제 경험, 전 자꾸 이제 생활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자기 전에 엄마 책을 읽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그래 오랜만에 읽어주마 해서 뭘 읽어줘 했더니 엄마
수학법정을 읽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법정? 그래서 이제 수학법정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봤어요. 근데 읽는데 지금도 이게 정확한 발음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연수와 양수 유리수의 뭐 개수가 같을까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막 이제 다투고 법정으로 가서 막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좀 입에 잘 안 붙죠. 이게 확실히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걸 읽는데 이건 글씨고 이건 숫자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익숙했었던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좀 필요한 실험 영상들을 좀 보여줍니다. 기본 개념과 함께 실험을 직접 해보진 못하지만 이것에 관련된 뉴스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 해서 교과 개념과 관련된 뭐 다양한 뉴스라든가 상황들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찾다가 그 힐베르트의 무한호텔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렇게 이제 유튜브 보면 막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림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매력적이라서 클릭을 해봤어요. 이제 무한호텔의 역설이니까 역설 막 이런 것 클릭해봤더니 막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무한대의 방이 있는 호텔에 무한대의 손님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완벽히 이해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과 제가 아이에게 읽어준 책의 내용이 약간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희 아이는 이제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꿈의 나라로 이렇게 가시고요. 전 들으면서 이거 뭐지? 근데 그게 초등학생들부터 읽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나와 있는 책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 근데 그것이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그건 이거 아니야? 라는 연계는 되는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주고 나서 그 영상 다시 찾아보고 양수유리수 그것도 한번 검색해보고 나서 책을 읽으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을 때 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좀 보인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수학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글자를 읽느냐 과학 내용을 읽느냐 이건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희 집에 있는 과학 뒤집기라는 책인데요. 이게 뭐 심화편도 있고 기본편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기본편이 있습니다. 심화까지는 필요 없다. 기본을 읽어라. 뭐 이러면서 샀는데요. 이 책을 보면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지만 내용은 중학교 이상의 내용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 조카예요. 얼마 전에 그 친구는 이제 경기도에 살아서 과거 시험을 준비를 해서 면접까지 보고 면접에서 똑 떨어졌지만 아무튼 그 친구가 원래 과거를 준비하려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수학, 과학 성적이 좋아서 냈는데 서류가 되어서 1차 면접까지 본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를 시험 기간에 저희 집에서 과외 이제 시험 대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걔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저희 이제 꼬마가 가끔씩 이게 들리는 게 있죠. 그죠? 들리는 게 있어서 막 형아 막 수소 막 이런 거 막 주기율표 막 배우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어느 날 엄마 그거 형아 이 책에 이거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 책을 처음 본 건 아니거든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건 줄 몰랐죠. 근데 형아가 그거 수소 헬륨 막 하는 거 듣고 나서 나중에 우연히 봤는데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옛날엔 안 보였던 게 이제는 보이는 거죠. 친구들이 조금 과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책에 대한 것들, 뭐 수학도 좋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다방면들의 책들이 있죠.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읽을 때 내용을 흡수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그 아는 것들의 지식 정도는 제가 보기엔 중학교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히 내용들 다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그것들을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과학을 공부를 좀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더불어서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요. 이제 아까 입시에 대한 거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과거에서 입학 전형 소집 면접에 대한 공통 문항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2017학년도 거 보여드렸지만 18학년도 다 이제는 이런 식의 형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그냥 그림만 보셔도 될 것 같으세요. 보시면 여기 지금 항아리 파딘팟 쿨러이고요. 요것도 파딘팟 쿨러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 하이탑 교재에 있는 자료와 함께 이것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뭔가 과고라든가 영재고 입시를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까도 잠깐 들으셨지만 중등심화가 깊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도서를 읽고 확장을 해서 문제들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뭐 낮아지는 원리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죠. 기본적인 원리는 중등 과학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잘 쌓아나간 상태에서 조금 더 심화하고 그러면 조금 더 심화해서 고등 과학으로 가는 것이지 무조건 고등으로 확 넘어가서 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과학을 미리 공부해 놓으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입시적인 관점에서도 과학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체험도 많이 다녀요. 근데 이제는 우리 체험 아이들 어디 가면 좋으냐면요. 과학관을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그죠? 막 이렇게 캠프 산에 가는 것도 좋지만 과학관에 가면 뭐라도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과학관에 가서 보이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학관 해설사 자격증이 있어서 과학관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의 과학관 관람하는 형태를 보면은 일단 버튼은 다 누르고요. 이렇게 버튼은 다 누르고요. 그 버튼 누르자마자 어떤 반응이 딱 나오면 보고요. 버튼을 눌렀는데 어떤 반응이 안 나오면 안 보죠. 안 보고 일단 이렇게 직진을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보시면 요게 압력과 부피에 관련된 개념을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압력이 줄면 부피가 커진다예요. 과학관에 그런 장치들이 꽤나 많아요. 버튼을 누르면 압력을 줄이면 부피가 커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압력을 줄이려면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아무 변화 없네. 직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험인지 알면 좀 보이죠. 그죠? 조금 기다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체험을 할 때라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황 속에서도 요 근처에 그 시립과학관 있잖아요. 수업하다가 얘들아 거기 가면 그거 있어. 봤어요. 그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러한 이유로 과학은 조금 공부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이런 과학을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학원에 보내긴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과학이다 보니까 수학에도 치이고 영어에도 치이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탈락을 하고 좀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좀 이제 과학을 제가 가르쳐서 그런가 싶긴 하지만 중간에 일단 그만두시게 되면은 다시 시작할 때 시작하는 시점이 애매하기도 하고요. 일단 내가 배웠는데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나중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과학의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잘 크게 못 느끼셔서 중간에 탈락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까워서 과학 공부에 대한 필요성 좀 말씀드리고요. 자, 과학 공부에 대한 걸 좀 방향 볼게요. 과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나선형 수업입니다. 그래서 배웠던 거 또 배우면 살붙이고 살붙이고 살붙이게 돼요. 근데 나선형 수업을 저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라미드 뒤집으면 역피라미드죠. 그때 제일 아랫부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이렇게 내용을 쌓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때 나가는 거 보면 이렇게 겹쳐지죠. 그죠? 제가 어제 반편성고사 대비 수업을 좀 하고 왔어요. 이제 반편성고사 많이 보지 않는데 일부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들 내용으로 이렇게 1학기, 2학기 압축해서 수업을 좀 하고 왔거든요. 그때 그 수업을 하면 생각했어요. 제가 초등과학을 지금 따로 가르치지 않고 그 압축 수업만 하느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압축 수업 하면서 뭐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게 다 있잖아 이 생각했어요. 정말로 중학교 때 배우는 거의 모든 내용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금씩 아주 그냥 겉핥기식대로 배우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개정된 교과라서 다시 이제 수업을 하느라고 촬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갑니다. 그때 겉핥기라면 거기다 좀 더 살을 채우고요. 조금 더 살을 채워나가는 게 고등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고등과정을 초등학생 친구들이 막바로 가기엔 어휘적으로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2년 동안 너희들이 채워왔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들이 많이 부족하세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지? 축축축축축. 왜냐면 심화할 게 많으니까.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그냥 고등학교 할 수 있다라고 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물, 원, 화원부터 하면 좋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은 편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1학년 2학년 때 영재고 갑자기 가겠어라는 친구들에 비해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학교 내용 찬찬하게 차근차근 잘 쌓아 나가시고
그 다음에 고등으로 넘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유치원 선생님이 보여주실 때 뭐 세종, 뭐 이런 인천 이렇게 문제 경향들 보셨죠? 예전에는 물리하고 화학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요즘은 진짜 전 영역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전 영역을 다루는 것이 중등과학이죠. 고등으로 하면 물화생지 나뉘지만 중등에선 전 영역을 다루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영역을 하이탁 교재로 좀 심화 있게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화로 조금 좁혀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목표하는 그 학교에 대해서 준비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학부터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과학 공부의 이제 로드맵이에요.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과학은 사실 중등과학 이후에는 물화생지가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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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거든요. 따라서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죠? 중학교 과학 1, 2, 3학년 거 가능하면 물화생지 한번 다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독서를 할 때도 물리랑 화학책만 읽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방면대의 책들을 읽기 위해서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한 지식들을 좀 들어본 적만 있어도 익숙하거든요. 아까 주기율표 봤어! 이 정도만 되어도. 그래서 전체적인 거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리원, 화학원 개념 정리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이제는 마무리가 되면 그 아이들 데리고 뭐 할 거냐면요. 물리원과 화학원의 기초 과정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고등 과정 넘어가지 않고요. 기초. 조금 물리원 화학원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조금 더 기초, 그러니까 중등과 고등의 사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심화 수업 한 번 하고 넘길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완충작용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충작용하고 물리원 화학원, 이제는 생명 이런 것들 특강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점 심화해서 경시 정도까지도 시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면은 분명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아이들 준비를 해주시면 충분히 목표하는 바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제는 앞에 경향성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